오늘은 주식은 이때 사야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꼭 사면은 그게 이제 정점인 경우가 많죠. 그게 이제 고점이고 내가 사고 나서는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매번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이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반복되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식은 내가 사면 떨어지는가? 왜 내가 사면 고점인가? 그러면은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사와카미 아스토라는 분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마다 매번 많이 듣는 소리가 있죠. 바로 성장성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라. 기업이 막 성장하는 기업을 사라. 달리는 말을 올라타라. 이런 얘기죠.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그 기업의 이익 성장 기회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들도 저도 다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꼭 사면은 물리고 주가가 하락하고 그런단 말이죠. 고수익 회사의 주식들은 대체로 이미 내가 살려고 할 때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더 오르는 경우도 많죠.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이 주식을 안 샀는데 다음날 보니까 막 상한가 쳐 있고 이런 경우도 많죠. 물론 장래에 고성장을 내다보고 주식을 사가지고 그게 막 상한가를 치고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면은 너무나 좋죠. 그러면은 다 부자가 될 수 있겠죠.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고성장 기업을 사가지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래서 투자를 어려워하죠. 이 주식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임하고 고수익을 올리는 회사에 느긋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저거 올라가니까 저거 따라가 사야지 이러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야. 이것을 판단해서 느긋한 투자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등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투자하려고 봤더니 이미 주가가 너무 높거나 이게 정말 지금처럼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성장성에 의문이 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동 때문에 막상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익 성장 사이클입니다. 이익 성장 사이클. 이 기업에는 이익 성장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의 성장이 일직선으로 우상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익 성장 사이클을 알고서 여기에 맞춰 투자하면은 의외로 투자가 생각보다 편하고 쉬울 수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고성장 기업도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성장은 없다. 아무리 전망이 좋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일직선으로 우성장, 일직선으로 쭉 45도 각도로 쭉 올라가는 기업은 없더란 거죠. 수도 없이 성장의 벽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다음 성장 단계로 나아가죠. 이 얘기는 뭐죠? 주가라는 게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장의 관건은 무엇이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상품화하여서 그것이 사회와 소비자에게 수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삼양라면에서 불닭볶음면이라는 매운맛의 볶음면을 냈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팔도 비빔면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팔도 비빔면의 그 새콤달콤한 그 맛,
그 맛을 똑같이 흉내내지 않고 삼양에서 승부수를 건 거죠. 매운맛이다 해가지고 이제 불닭볶음면을 낸 건데, 그게 이제 소비자들에게 핫한 반응,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지면서 삼양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상품화돼서 그것이 사회와 소비자에게 수용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리하다, 재미있다는 반응을 얻어서 폭발적인 수요를 낼 수만 있다면은 그 회사는 단숨이 급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장기 투자자는 이거다 싶은 회사가 성장의 씨앗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 상황이 지금 어느 단계 근처에 있는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익 사이클이죠. 이익 사이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익의 성장 곡선이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A 지점 보시면 실적의 픽을 찍었다가 갑자기 주가가 빠집니다. 그럼 B로 내려갔다가 또 침체를 겪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또 실적의 픽을 찍고 또 다시 주가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익의 성장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이 기업의 이익 성장 곡선은 결코 일직선 우상향이 아닙니다. 보통 주식 투자에서는 기업의 실적 향상을 보고서 모두들 몰려들죠. 어떤 기업이 대박 났대, 어떤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대. 이때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서 주식 투자를 한단 말이죠. 실적이 피크를 찍으면 찍을수록 사람들은 더 열광하고 더 그 주식을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D점을 보고서 실적 향상이다,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이때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나서는데, 이는 큰 잘못이라는 거죠. D점이 뭐죠? D점이 실적의 피크죠.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이익을 냈대. 내년엔 더 큰 이익을 벌 것 같은 거죠. 그럼 그때 사는데 당연히 그때가 주가의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C점에서 D점으로 향하는 실적 향상은 어디까지나 결과라는 거죠. 이익의 회수가 도래한 것이 뿐이지 뭐 그 전에 A점부터 B점으로 향하는 선행 투자기가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선행 투자기 A에서 B 사이 보시면은 하락하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C에서 D, 이익의 회수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D에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B에 사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선행기에 해당하는 A점에서 B점까지 움직임을 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B점에서 C점에 걸친 시기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거예요. B점에서 C점. 어떻게 보면 좀 정체된,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정체된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B에서 C 사이에 사가지고 D에 팔아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했죠? D에 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C점에서 D점으로 향하는 이익 회수기의 도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기업의 이익 성장 사이클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 스터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실적 향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행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익 회수라는 결과만 쫓아서 단물만 먹으려고 하면은 상투를 잡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항상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투를 잡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 향상을 보고서 사면 안 되고, 이 기업에 대한 일단 기본적으로 이익 성장 사이클을 살펴보시고, 이게 지금 이게 나중에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지금 그 투자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익을 회수하는 시기인지, 이것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투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으시면은 최소한으로 고점을 잡는 일은 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익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걸 좀 개별 기업별로, 내가 관심 있는 기업별로 조금 유심히 보시면은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제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